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고 국회를 통과시켰을 때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는 게 낫다.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게 뻔하지만 정인 채택이나 여러 분야에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라도 공을 차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 재판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정조사가 열리면은 어쨌든 핵심 주제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됩니다. 물론 기소를 조작했다고 그 국정조사 특위 제목부터 뭐 조작 기소 진상규명 뭐 이렇게 하지만은 국민이 지켜보게 되죠. 청문회도 열리고 하게 되면은 자,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일단은 고속도로를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만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은 그냥 고속도로죠. 그냥 쫙 가가지고 그냥 그 이재명 공소취소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좀 견제를 하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참여를 했고, 박창룡 검사를 비롯해서 박창룡 검사는 정인 선서는 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출석을 했습니다. 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기자들을 통해서.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처음 실시된 것은, 지난주에 처음 실시된 것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거지만, 이제 대장동, 이재명의 원조 비리 의혹이죠. 대장동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또 강백신 검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죠. 과연 기소가 조작됐는지,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자, 그래서 이것이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박창룡 검사가 출석을 해서 왜 정인 선서를 하지 않는지, 자,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거기다가 또 하나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서민석 변호사, 그 전에 이화영을 변론을 했던 서민석 변호사의 폭로 내용입니다. 이른바 녹취록이 있다. 박창룡 검사와 대화를 나눴던 것. 그것을 한 2년이 지나서 지금 들고 나왔는데, 그 서민석의 지금 폭로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문제까지 겹치고 박창룡 검사 효과가 나타나고 하면서 좌파 진영에서 이거 잘못 시작한 것 아니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재명에게 다 덤태기가 씌워진다, 덤태기가 아니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부터 그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계속 확산이 되면은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으로 번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자, 그런 오늘 그 취지의 언론 보도도 나오고, 또 좌파 평론가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좌파 평론가 입에서 이 좌파 진영 안에서 이것이 마치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정조사가 야바위 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쏟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살펴봐야 될 핵심 이슈가 이것 아닌가. 국정조사,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또 이재명 공소취소를 노린 서민석의 이 폭로, 그리고 셀프 폭로죠. 자, 그런 내용들이 한 주를 후끈 달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일단 이재명 정권과 밀착한 것처럼 보이는 우호적인 중앙일보가 이런 그 기사를 보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권에서도,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도 그 서민석 녹취와 이 여러 가지 정원들이 스모킹건 인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위한 스모킹건이 될 거다. 결정적 증거라고 해서 이 녹취를 내놓고, 서민석의 녹취를 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스모킹건인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생기고 있다. 좌파 진영 안에서.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합니다. 청주시장 예비후보 자격으로, 청주시장 예비후보이자 그전에 정청래의 법률 특보였죠. 서민석이 그 녹취를 공개했는데, 서민석에 대한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충청 지역 민주당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지율 열세 후보인
서민석이 갑자기 없던 녹취록을 들고 나온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녹취록을 왜 갑자기 2년이 지나서 들고 나왔을까? 그전에 뭐 찾지 못했던 녹취록을 파일을 못 찾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클라우드에 이것이 있더라 하면서 들고 나왔죠. 그 없다고 했던 녹취록이 왜 갑자기 들고 나왔냐? 그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리고 상대 후보들은 청주지역에 출마한 경선의 민주당 후보들이죠. 상대 후보들은 이것이 일종의 음모 아니냐, 음모론이라고도 생각을 한다. 이렇게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와서 그 특위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국정원 안에 내부의 문건이 대북 선거과 관련한 내부 문건이 취사 선택돼서 전달이 됐다. 가지고 갔다. 검찰에서 당시 수사는 검찰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해서 취사 선택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내용만 가져갔다. 이렇게 이종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종석이 리호남 북한 돈을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그때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줬다고 했는데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전에 다 이 재판에서도 배척된 내용이고 뭐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계열사의 주가 부양용이다. 이것도 다 재판에서도 배척된 내용인데 이걸 이종석이 지금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정원장도 아니고 지금 국정원장이 이재명이 임명을 했는데 여기 특위에 나와서 쭉 하는 게 국민을 믿겠느냐. 자,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석 원장 정원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당시 국정원장도 아닌 현 정부의 국정원장이 보고 주체를 명기하지 않는 국정원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조작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시각도 제기가 된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리수를 막 갖다 붙이는데 이게 그전에 다 재판 법원에서도 검찰이 기소를 조작을 했으면 법원에서 가려내겠죠. 근데 법원에서도 그런 주장들은 다 배척이 되고 이화영이 7년 8개월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거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그거를 마치 무죄처럼 조작 기소처럼 하는 것은 이런 말들이 좌파 진영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 일각에 좌파 진영 일각에서는 아예 죄송합니다. 이 좌파 진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니까 국민의힘 쪽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이번 국정조사를 반격의 기회로 삼자는 기로가 감지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지방선거 같고 잘만 다루기만 하면은 핵심적인 공격 수단이 된다. 자, 그런 기로가 지금 감지가 된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가 김형동인데 김형동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이재명 관련 재판을 잘 몰랐던 국민들까지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정조사를 이대로 계속해야 한다면 이제 처음에 국정조사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했죠.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이대로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박상용 검사 편이 되어줄 때다. 박상용 검사에게 힘을 좀 모아줄 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도 지금 특위 정인 채택 후에 하루 5, 6건 이상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 논리를 실시간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박상용 검사는 오늘 문화일보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도 지금 뭐 녹취록, 서민석이 제기한 녹취록 이런 데 대해서 또 이종석이 국정원 내부 문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통화를 했는데 박상용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피의자는 증거로 혐의가 인정될 때 선처받기 위해 자백을 한다. 먹을 것을 준다고 단순히 설득한다고 자백하는 피의자는 없다. 이게 이 대북 선거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뭐 연어 몇 점 먹고 술 한두 잔 먹었다고 자백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죠. 그 술자리도 없었지만 설령 술자리가 있었다고 해도 그 짧은 시간에 소주 2잔 정도 마시고 연어 몇 점 먹었다고 자기 죄를 자백을 하느냐.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자백을 할 때는 증거가 검찰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을 때 자백을 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한다. 이화영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는 것이지 먹을 거 준다고 단순히 설득한다고 자백하는 피의자는 없다.
먹을 거 주고 설득한다고 누가 그 피해자가 자백을 하느냐. 자기에게 불리해졌을 때 선처를 바라면서 자백을 하는 거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는 공개된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는 이화영에 대해서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이 아닌 종범 처리를 요구한 이하영의 변호사가 서민석이니까 서민석은 이하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이하영이 대북송금의 공동정범, 둘 다 주범으로 되어 있는데 이하영은 종범으로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범 종범 관계를 하려면은 이재명이 더 확실하게 뭐 지시를 했다든가 보고를 받고 나서 대북송금 보고 받고 나서 지시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지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이 입장을 다시 오늘 밝혔습니다. 녹취록은 서민석이 종범 처리를 요구했고 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일부 과정만 그 과정의 일부만 공개됐다. 그리고 검찰 증거가 늘어나니까 이하영이 자신의 범행은 물론이고 이재명에게 보고한 사실을 자백을 할 뜻을 밝히다가 민주당 압박이 들어오면 확 후퇴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화영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다. 무슨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한 게 아니다. 자 그런 이야기죠. 연어 술 파티 진술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 피의자 식사는 검사가 비용을 내는데 누가 결제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피자를 하는데 왜 외부인이 거기다 그 식사비를 내느냐. 본인들의 이제 수사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 조사보고서 일부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치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준 것만 받아왔다. 그때 당초 국정원이 준 것만 받아온 거다. 그리고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태 평화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종석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배척됐다. 왜냐하면은 리호남은 북한의 고위 공작원이고 그래서 공작원이 그 조선노동당으로 건너갈 돈을 받으러 가는데 자기 이름으로 건너갔겠느냐. 중국 여권도 몇 개씩이나 리호남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내용이 법원에서 배척이 됐는데 그걸 국정원장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국민을 현혹하고 왜곡하는 그런 행위라는 이야기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진중권 동양대 교수 좀 좌파 성향의 진중권 교수가 이 부분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렇게 이름 붙인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이 국정조사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저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악을 쏘고 애를 쏘고 있으니 설사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봐서라도 제발 쏘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좌파 진영 안 일부에서 이재명 쪽에 좀 회의적인 그 일부의 이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정부라는 조직이 가용한 인력 모두를 동원해서 어설픈 야바위극을 펼치고 있다. 야바위극. 그 옆에서 의용 언론들이 낯짝에 철판을 깔고 구경하는 국민들 앞에 놓고 열심히 바람을 잡고 앉아있다. 의용 언론들이 낯짝에 철판을 깔고 국민 앞에서 막 바람 잡는다. 이 야바위극을 하는데 들으면 쏘도 아니고 뭐하는 짓들인지 이제는 지쳐서 분노할 기운도 없고 그냥 그 사기극의 유치찬란 수준의 비웃음만 보낼 뿐이다. 저기에 속는 등신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등신들 쏘으라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속는 척 해주는 변태스러운 등신들은 꽤 많은 듯하다. 지금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민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바위극을 벌이는데 그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의용 언론들도 있고 그리고 이 등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등신들 쏘으라고 쏘는 척 해주는 변태스러운 등신들, 뭐 좌파 매체나 아니면은 뭐 좌파 평론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아무튼 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토록 발광하는 걸 보니 저들이야말로 이재명의 유죄를 누구보다 깊이 확신하는 듯하다. 그토록 좋아하시던 무죄 추정들을 하셔야지. 왜 저게 다 각자 처먹고 살려고들 하는 짓이겠죠. 처절하다 정말.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은 좌파 진영 안에서도 이거 잘못 건드렸다. 벌점을 잘못 건드렸다. 이재명이 진신만고 끝에 집권을 해가지고 재판을 중단시켜 놓고 하나씩 없애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충성 경쟁을 하느라고 하는 건지 그때 친명이 105명이 친명 105명이 뭐 연판장을 돌리고 이 공소취소 모임을 한 것은 이제 충성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떡 잡아서 정청래가 진짜로 해버리는 것은 정청래가 속된 말로 이재명 물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소취소를 노린 국정조사 그리고 서민석의 녹취록 공개가 전국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빨리 분위기를 추스러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 화력을 집중시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